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보수 정치판이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16일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송원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 사건 단순한 인사이동이 아닙니다. 이건 곧 국민의힘의 향후 노선이 어디로 갈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이정표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송원석 체제가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분열의 덫에 빠질 것인지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인물 송원석, 경북 김천 출신 경북고 서울대 법대 그리고 행정고시까지 박근혜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정통 경제 관료 출신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는 이 사람 박근혜 정부의 예산 실무 사령탑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보수 정권의 재정 기조, 예산 철학, 정책 추진력을 가장 가까이서 체득한 사람이라는 거죠. 2018년 보궐선거로 국회 입성 후 내리 3선, 그동안 원내에서 조용하지만 무게감 있는 실무형 정치인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런 송 의원이 지금 혼돈의 국민의 힘을 이끄는 선장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짚어봐야죠. 왜 송원석이었을까요? 이번 원내대표 경선 출마한 후보는 총 3명이었죠. 첫 번째 당선된 송원석 의원 3선이고 친윤계입니다. 60표 얻었습니다. 두 번째 김성원 3선이고 중도계입니다. 30표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승 의원 4선이고 비윤계로 분류됩니다. 16표 얻었습니다. 총 투표수는 106표, 과반인 60표로 송원석 후보가 1차에서 바로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건 이른바 윤심의 향방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 계파의 영향력이 다소 약화됐다는 평가가 있었죠. 그러나 이번 경선 결과를 보면 윤석열 정부 시절 재정 라인의 인물이 과반으로 압승을 거뒀다는 건 여전히 당내 보수 정통파와 윤석열 정부를 긍정적으로 보는 흐름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를 곧이곧대로 윤핵관의 복귀라고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송 의원 본인도 정견 발표에서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 과거로 퇴행해선 안 된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즉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기술적으로는 계승하되 정치적 계파 싸움에는 선을 긋겠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취임 직후 당의 쇄신과 변화를 위해 전당대회를 조속히 개최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또 혁신위원회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문제, 국민의힘 지난 5년 동안 쇄신이란 말 몇 번이나 들었습니까? 이준석 체제에서도 쇄신, 김기현 체제도 쇄신, 비대위도 쇄신, 한동훈도 쇄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죠? 총선은 참패했고 당은 쪼개졌고 유권자들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말하는 쇄신, 과연 내용 있는 쇄신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은 얕지만 뾰족한 대안은 없는 공허한 구호입니까? 이 부분에서 송원석 원내대표는 검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눈여겨볼 대목,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5대 쇄신안 혹은 5대 개혁안, 그리고 당원 투표로 진로를 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원 여론조사도 좋은 방안이지만 분열이나 갈등 유발 가능성도 있다. 혁신위에서 논의돼야 한다. 여기서 보이죠? 일단 유보적 태도입니다. 이 말은 혁신적 시도에 대해서 즉각적인 지지 선언은 안 하겠다는 입장이죠. 왜 그럴까요? 당내 계파들 간의 이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쪽은 당 주도권 재편, 청년층, 중도층 흡수, 정당 민주화 강화를 원하지만 당내 기득권 세력 입장에선 그게 자기 기반 흔들기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건 마치 외과 수술이 필요한데 마취만 하자는 격이죠. 과연 이런 접근으로 혁신이 가능할까요? 국민들 눈높이에서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 원내대표, 즉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민생 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송원석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 국익에 보탬이 되는지 따져보겠다, 민주당과 협상하겠다,
문제는 뭡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담긴 좌파 성향 법안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걸 민생이란 이름으로 포장해서 통과시키려는 건 아닌가? 보수 유권자들은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반드시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파제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죠.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국민의힘이 받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반환 문제는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국회에서 오래 지켜온 관행이라며 집권 여당이 양보한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한다. 논의를 통해 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봅시다. 송원석 원내대표 체제의 핵심 과제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파 갈등 봉합. 지금 윤계, 비윤계, 청년계 이 전부를 아우를 수 있느냐가 문제죠. 두 번째는 쇄신의 실체화입니다.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행력 있는 쇄신안을 만들 수 있느냐.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여당 견제와 협상 균형입니다. 협상은 하되 가치를 잃지 않을 수 있느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또다시 총선 참패, 대선 참패, 당 해체 위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수는 정말 생명줄이 끊기기 직전입니다. 총선에서 참패했죠. 대선에서 졌죠. 당은 갈라졌죠. 지도부는 흔들리고 유권자들은 떠났습니다. 그 와중에 송원석이라는 관령 리더가 등장한 겁니다. 이건 과도기적 리더십입니다. 결코 카리스마 넘치는 혁명가는 아니지만 균형을 맞추면서 구조조정을 시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마저도 계파 싸움과 헛된 혁신초에 써버린다면 보수는 영영 회생 불능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지금 국민은 성과 있는 쇄신, 원칙 있는 협상, 보수다운 실력을 원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당신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의 정치, 단순한 뉴스 하나하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짓는 좌표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있는 보수의 눈으로 이 나라를 지켜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